오늘은 5번째 시간인데요. 수업 나가기 전에 복습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전기 회로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이거를 물의 흐름과 비유해서 설명을 했었죠. 우선은 하나하나 다시 보도록 합시다. 물이 흐르기 위해서는 물의 높이가 생겨야 되는데 이런 높이를 생기게 하려면은 이런 펌프가 필요하죠. 이거는 전기 회로에서 전지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물의 높이차가 생겼는데 전기 회로에서는 이런 높이차, 전류의 높이차를 전압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물이 흐르게 되는데 이거를 전기 회로에서는 전류가 흐르는 거라고 했었죠. 그래서 전류는 전하의 흐름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물의 흐름에 따라서 물레방아가 돌아가는데 전기 회로에서는 그렇죠. 전류가 흐름에 따라서 전구가 켜지기 때문에 물레방아랑 전구가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해되었나요?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하의 흐름은 전류라고 했었고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전자의 방향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전류의 단위는 대문자 A고 암페어라고 읽는다고 했었죠. 그리고 결국에는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이때 흐르게 해주는 게 바로 전압이라고 했었어요. 이런 전압은 단위가 대문자 V고 볼트라고 읽는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전류와 전압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 동영상 하나 보고 가도록 합시다. 다음과 같이 니크롬선, 전류계, 전압계, 직류 전원장치, 스위치를 연결하고 전압을 조절해 1.2V씩 높이면서 니크롬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측정합니다. 자, 동영상 잘 보았나요?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 전압이 1.2V라고 했을 때 전류는 0.10 암페어라고 했었죠. 그리고 전압이 2.4V라고 했을 때는 전류가 0.22 암페어, 그리고 전압이 3.6V라고 하면 전류는 0.32 암페어, 그리고 전압이 4.8V라고 하면 전류는 0.40 암페어가 되었대요. 그러면 이거를 한번 그래프로 나타내 볼게요. 자, X축을 전압이라고 하고 Y축을 전류라고 했을 때, 그래서 전압이 커질 때 전류도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걸 정리하면 결론적으로 전류의 세기는 전압에 비례한다 라고 할 수 있고, 결국 전류가 커지면 전압도 커진다 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거를 주장한 과학자가 있었는데 독일의 과학자 옴이라는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이런 전류의 세기는 전압에 비례하다라고 한 거를 우리는 옴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옴의 발견이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과학자 옴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또 단위로 사용을 했는데요. 이 단위를 쓰는 건 또 무엇일지 동영상 보도록 할게요. 이거? 안녕, 난 독일의 과학자 옴. 내가 설명해주지. 자, 여러 개의 못이 박힌 빗면과 그냥 텅 빈 빗면이 있다고 상상해봐. 두 빗면에 동시에 구슬을 놓으면 어느 빗면에서 구슬이 더 빨리 굴러내려갈까? 당연히 텅 빈 빗면이지. 여러 개의 못이 박힌 빗면은 못이 장애물로 작용하여 구슬이 빗면을 굴러내려가는데 방해를 받게 돼. 이와 마찬가지로 전기 회로에도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어. 이를 저항이라고 하는데 이 기호가 바로 저항의 단위야. 그리고 옴이라고 있지. 자, 그러면 저항에 대해서 한 번 더 복습해 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을 저항이라고 하는데 또는 전기 저항이라고 한대요. 아까도 말했듯이 저항의 단위는 이렇게 적고 옴이라고 읽습니다. 저항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전기 회로가 있을 때 이런 것도 저항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전기 회로에서 전구, 또 프로펠러, 그리고 니크롬선 이런 것도 저항이 될 수 있어요. 즉, 전류가 흐를 때 전류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러면 이번에는 전류와 저항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동영상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긴 니크롬선으로 바꾸어 앞의 과정을 반복해 봅시다. 전류와 저항의 관계를 보면은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짧은 니크롬선은 긴 니크롬선에 비해서 저항의 크기가 작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긴 니크롬선은 저항의 크기가 크죠. 그럼 각각의 값을 비교를 해보면 이 전압이 같다라고 했을 때 전류를 비교해보면 긴 니크롬선에서 전류가 더 작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전압이 커지더라도 봤을 때 전류가 긴 니크롬선에서 작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같은 전압일 때 저항의 크기가 클수록 전류의 세기가 작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즉, 저항의 크기가 커질수록 전류의 세기는 작아집니다. 이것을 전류의 세기는 저항에 반비례한다 라고 할 수 있고 결국 우리가 전류와 전압의 관계, 전류와 저항의 관계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거를 하나로 나타내면 이런 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고 결국 이 수식을 우리가 이해하면 오늘 수업은 제대로 들은 거예요. 그러면 이 수식을 외우면서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